안녕, 민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3.1운동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3.1운동이 발생하게 된 배경, 그리고 3.1운동의 전개 과정, 그리고 3.1운동이 미친 역사적 영향,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좀 삭막하죠? 텍스트가 많은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3.1운동의 배경부터 들어갑니다. 자, 일단 3.1운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쭉 한 번씩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우리 민족이 3월 1일에 일으킨 커다란 만세 운동이었고, 이게 갑자기 일어났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1910년에 국가를 빼앗겼는데 3.1운동이 발생한 건 1919년이란 말이야. 그럼 9년 동안 뭐 하고 갑자기 이걸 일으켰냐? 그 배경을 정확하게 알아야겠지. 첫 번째는 일단 국제사회의 영향입니다. 국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거 선생님이 정말 간단하게 스피드 정리 세계사 했었습니다. 우리 한국사에 필요한 세계사적 지식. 첫 번째는요, 레닌이라고 하는 인물이 민족의 해방운동을 지원한다라고 했대. 당시 러시아에서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서 성공했고요. 이 뒤에 이제 소련이라고 하는 국가가 성립이 되는데, 이 당시에 대장이었던 레닌이 약소국의 민족이 해방운동을 할 때 우리가 지원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해.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민족이 한층 고무되는 것이지. 거기다 추가로 지금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던 승전국에 포함됐던 미국의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평화원칙 제14개조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죠. 자, 그 중에 내용 하나가 있었어. 민족은 그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이 레닌의 약속과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 제시가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우리도 우리의 목소리를 직접 내서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겠구나. 그 역할에 또 기름을 부었던 것이 일제 강압적인 통치였던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아. 일어나서 우리 민족의 운명 스스로 결정해야 돼 라는 것이야.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 홀로 설 것이다, 독립할 것이다 라는 의지를 천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국에서, 만주에서, 일본에서 이런 독립 의지들이 천명됐는데 하나하나 살펴보자고. 자, 지난 시간에 1910년대 국외에서 어떤 단체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한 단체가 신한청년당이었어. 이 신한청년당의 소속 회원 중에 김규식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김규식이라고 하는 인물은 지금도 나오고요, 뒤에도 나오고요, 해방 이후에도 나옵니다.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 그래서 당시 외국어가 능통하고 이런 국제법 지식이 좀 많이 있었던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해. 이 파리 강화회의는 뭐야? 1차 세계대전에 종결을 짓기 위한 국제회의였잖아. 여기 가서 우리의 독립 의지를 표명하는 독립 청원서를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주 지역에서는 민족 지도자 39인이 독립선언을 발표했고요. 이것을 무오 독립선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음력상은 1918년이어서 기민년 이전의 해 무오년이었다라고 보는 것이고, 일본에서는 지금 도쿄에서 복습해볼까?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대부분 이때 공부를 하러 간 유학생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유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독립선언을 발표했어. 이것을 28 독립선언이라고 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독립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게 차곡차곡 쌓여. 그런데 지금 국내에 불을 한 번 더 지르게 되는 것이지. 자, 국내 상황은요, 고종이 드디어 이제 승하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종이 독살당했다라고 하는 음모론이 일단 제기되고요. 이런 소문이 일본에 대한 반감을 더 강화시키고 있어. 그리고 지금 종교계를 중심으로 전 민족이 함께 참여하는 대중적인 민족운동을 준비하려 했다. 그래서 당시 천도교와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민족대표 33인이 구성되었고요. 여기 이제 불교도 참여를 해 주로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지금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요. 전 지역에 미리 몰래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종이라고 하는 왕이 죽었잖아. 그럼 장례를 치르는데 어쨌거나 한 나라의 국왕이었던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다들 그 장례 절차가 운구가 지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막 울고 그럴 거란 말이야. 그때 만세운동을 펼치겠다라고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왼쪽 파트에 있는 것이 사실상 다 3.1운동의 배경이다라고 할 수 있어. 국제적 배경 1, 국제적 배경 2, 그리고 국내적 배경, 고종의 독살설. 오케이? 이렇게까지 보면 3.1운동의 배경이 되겠고요. 3.1운동의 전개와 의의까지 살펴보고 빠르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3.1운동의 전개와 의의 보시면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로 선생님이 구분해놨습니다. 교과서에는 텍스트로만 정리가 돼 있지만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전개 과정부터 보시면 심플해. 요 흐름을 보면 돼요. 처음에는 주로 비폭력적이었다. 그러나 폭력으로 전환되었다. 이게 핵심이야, 일단. 1단계 보시면 민족대표 33인이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이 지금 독립선언서를 기초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당시 탑골공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것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이걸 실제 계획대로 이행을 하면 굉장히 시끄러워질 것 같고 사건이 커질 것 같으니까 지금 태화관이라고 하는 식당에서 자기들끼리 만세 삼창을 하고 우리가 독립을 선언했다라고 잦은 신고, 체포당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계획이 있었잖아. 이 계획이 이미 알려져 있었다고. 그래서 탑골공원에서 지금 학생들과 시민들이 모여 있었는데 정해진 시간에 나오지 않아. 민족 대표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 온다고. 그래서 이들이 그냥 만세 시위를 시작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의 특징이 비폭력적인 만세 시위였다. 폭력성이라는 건 전혀 볼 수 없었고 그저 만세를 외치면서 국가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이게 1단계야. 처음에 시작할 단계. 그리고 이때도 물론 전국의 거점 도시에서는 만세운동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2단계가 되면 이제 전국의 좀 중소도시로도 확산이 되고요. 이때 상인들이 시장문을 걸어 담근다든지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을 전개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일제의 무력 탄압이 점차 심해지고 있었고 만세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체포되고 고문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여기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의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는 실제로는 1919년 4월로 넘어가서 이제 서울의 분위기를 본인의 고향이었던 이 병천 아오네 장터에 전달을 해서 만세운동을 벌이다가 가족들도 희생이 되고 본인도 붙잡혀서 고초를 당하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요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유관순 열사가 돌아가신 게 언제냐 이렇게 묻진 않아.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한 겁니다. 3단계는 이제 전국 농촌지역 구석구석 곳곳까지 확산되는 겁니다. 민중들이 반감이 강해져서 폭력투쟁으로 발전해. 그래서 경찰서라든지 헌병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주재소라든지 면사무소라든지 식민 통치기관을 주로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국외로 확산되면서 만주, 연해주, 미주 지역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었다. 교과서 살펴보시면 거기 이제 필라델피아에서의 만세 시위가 나옵니다.
이거 쓴다고 뭐 중요하고 외우라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그 정도로 지금 이 3.1운동이 크게 확산되었다라는 거야. 이 과정을 디테일하게 아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사실은 전개 과정, 그보다 사실은 그 이후에 의의 및 영향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개 과정은 최초 민족대표 33인과 학생들의 주도로 시작되었어. 비폭력 만세 시위로 시작되었는데 이제 점차 확산되기 시작했고, 뒤로 가면 갈수록 폭력적으로 변했다. 그리고 외국으로도, 국외 지역으로도 확산되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결과는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실패했다. 대표적인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 사례가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교과서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3.1운동 당시에 이 독립선언서의 내용들, 이걸 보면 이게 3.1운동 당시에 발표한 독립선언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특징 5등은 2에 이 내용이 들어가면 기미독립선언서다라는 걸 명심하면 됩니다. 자, 2에 우리 여기 한자 다 배울 거니까 우리 8반 빼고는 다 배우고 있죠? 아는 우리, 나의 뭐 이런 얘기야. 우리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금일 우리의 이 거사는 3.1운동 말하는 것이고,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요. 결국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하게 발표하라. 지금 이게 무조건 반일적인 감정이 아니란 얘기야. 우리가 민족 국가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달라라는 선언이지, 일본에 대해 저항하고 반발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걸 표방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의의 및 영향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출제 포인트는 의의 및 영향, 아니면 오히려 배경. 사실 전개 과정에서 낼 것은 조금 많지 않다. 그러니까 제암리 학살의 사례를 주거나 유관순 열사의 수형표를 주고 이거 3.1운동인지 알아?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 정도 말고는 딱히 내기 어렵다. 그러니까 보통 그런 자료를 주고 이 사건의 의의 영향이 뭐야? 아니면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전 민족이 결집한 거족적인 민족운동이었다. 그 전까지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따로 활동을 했다면, 이제 우리 민족이 전체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지금 독립을 쟁취하려는 만세운동을 펼치고 일본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대적 민족주의가 형성됐다. 이제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구나. 조선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근대적으로 형성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민족주의를 설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의의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탄생 계기가 되었다. 지금 3.1운동을 거치면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이 지금 쫙 펼쳐지는 걸 봤어. 이런 민족 독립운동을 체계적으로 일관되게 이끌어갈 지도부가 필요하겠다. 통일된 정부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이지, 그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 지역에 여러 단체가 있었는데, 이 1919년 9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서 하나로 통합이 되거든. 탄생 계기가 됐던 것이 3.1운동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운동이 대두됩니다. 자, 이곳은 러시아 혁명 이후에 사회주의가 우리나라에 유입되기 시작했고, 이 사회주의 운동은 좀 단순화시키자면 좀 더 과격한 투쟁적 성격, 혁명적 성격을 띈단 말이야. 그래서 1920년대가 되면 이 사회주의 운동이 대두돼서 활성화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노동운동이라든지 농민운동이 나타나고요. 농민운동의 대표적인 그 양상을 쟁의라고 해. 이것도 일종의 파업이에요. 소작농 투쟁하고 이런 겁니다. 여기는 파업 당연히 나타나고요.
그 사례로서 암태도 소작쟁이, 원산 총파업 이런 것들을 다룰 거야. 자, 아무튼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던 1회고사 때 다뤘던 일제 통치 방식 변화, 원래 무단 통치였다가 소위 문화 통치로 지금 변화하고 있죠. 그치? 그리고 또 마지막, 세계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중국 5.4운동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3.1운동을 정리할 수가 있고요. 3.1운동의 성격과 양상 이런 것들 가볍게 살펴보고 지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74쪽입니다. 그래서 사진자를 보시면 덕수궁 옆에서 만세 시위를 벌이는 모습, 그리고 오른쪽에는 만세 시위를 막기 위해서 경계를 서는 일제 헌병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밑에 보시면 175쪽에 미국 필라델피아 한인 자유대회에서 행진하는 재미 한인들, 이미 1919년 4월이면 이미 미국에서도 만세운동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제암리 학살의 현장을 가다라고 보면 이 제암리 학살 사건은 경기도 화성 지역인데 당시에 마을 사람들이 만세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차단하고 학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마을에 있는 남자들을 다 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가둬놓고 교회 문을 다 봉쇄해버립니다. 그리고 불을 질러서 이 당시 조선인 남자들을 학살했던 것이죠. 사실 그 만세운동과 별개로 지금 일제가 그냥 강압적으로 지금 학살을 하고 탄압을 하는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이 지역에 한번 가보면 이런 기념탑과 이런 위령비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쯤 방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1운동의 성격과 양상 이것만 좀 볼게요. 자료 1번 3.1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목소리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은 판결문 2개가 나와 있어.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간단하게 보는 것이고, 자료 2번 보시면 검거된 사람의 직업별 구성이라고 되어 있어. 농민도 있고 학생 지식인도 있고 노동자, 상공업자, 무직자 등 정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자료 3번 3.1운동 직후 일제가 수집한 한국인의 불만 상황이야. 이런 3.1운동이 왜 일어났는가, 지금 일제도 총독부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접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민족적 차별이라든지 법령 및 제도 개정이라든지 식민지 재정충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이후에 통치 방식이 어떻게 변했다. 1910년대 무단 통치에서 1920년대 소위 문화 통치로 통치 방식이 변화했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보고 맞춰 보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